박근혜 대통령의 지지율이 4%까지 떨어졌습니다. 지난 1988년 갤럽이 조사한 이후 역대 대통령 가운데 최저치입니다. 새누리당 지지율도 창당 이후 가장 낮은 12%를 기록해서 처음으로 국민의당보다 낮은 3위로 주저앉았습니다. 조성호 기자입니다. 3주째 5%를 유지하던 박근혜 대통령의 지지율이 다시 한번 낮아지면서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여론조사 전문업체 갤럽이 전국 성인 남녀 1000여 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시행한 결과 박 대통령의 지지율은 1%포인트 떨어져 4%를 기록했습니다. 갤럽이 지난 1988년부터 대통령 지지율을 조사한 이래 역대 대통령 가운데 가장 낮은 수치입니다. 부정평가도 가장 낮은 93%로 나타났습니다. 지역별로는 서울은 4%, 수도권은 2%의 낮은 지지율을 보였고 박 대통령의 정치적 고향인 대구 경북에서도 3%까지 떨어졌습니다. 연령별로는 60대 이상이 9%로 나타났고 20, 30대의 긍정평가는 0%대였습니다. 새누리당 지지율은 창당 후 가장 낮은 12%를 기록해 처음으로 국민의당보다 낮아지면서 3위로 내려앉았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주보다 3%포인트 오른 34%로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최고치를 넘어섰습니다. 탄핵을 당론으로 정하고 국정주도권을 놓지 않고 있는 야3당은 지난주에 비해 1에서 3%포인트씩 지지율이 오르며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반면 최순실 정국에서 박 대통령과 함께 동반 책임론에 직면한 새누리당은 당내 갈등만 커진 채 별다른 해법을 제시하지 못하고 3위로 주저앉았습니다. 청와대도 박 대통령이 외교와 안보를 중심으로 일부 국정 운영을 재개했지만 결과적으로 오히려 지지율이 떨어지는 초라한 성적표를 받아들었습니다. YTN 조성호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 그래픽 잠깐 보고 가시죠. 윤석열 대통령 취임하고 나서부터 지금까지 최근까지의 여론조사를 저희가 모조리 다 준비해봤습니다. 갤럽 조사고요. 5월 둘째 주 파란색의 긍정평가라는 거 다들 아시죠? 52%였던 긍정평가가 어제 발표된 7월 첫째 주 금요일 어제 발표된 갤럽 조사에서는 52에서 37%까지 떨어졌습니다. 네. 우리 최 교수 보시기에는 어떠세요? 지금 저렇게 빠진 가장 큰 이유는 국민의힘의 이런 내분이나 이런 것도 한몫한 건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도 있죠. 예. 그러니까 내분 이 상황이 영향을 미치는 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근데 저분은 그거보다는 인사 문제. 왜냐하면 갤럽 같은 경우에는 이제 부정평가를 했던 이유들을 쭉 물어봐요. 근데 네. 물어보면 네. 가장 먼저 나온 게 인사 문제예요. 그러니까 대통령의 인사 문제에서 국민들이 이건 좀 공정과 상식이 어긋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검찰 출신들이 너무 많이 이제 주요 인사에 가는 부분이라든지, 그다음 최근에 논란이 되고 있는 이제 비선으로 불려지는 본인과 가까운 분들이 업무를 하거나 아니면 직책을 맡는 문제 이런 문제 때문에 국민들이 볼 때는 원래 윤석열 대통령이 공정과 상식이라고 하는 키워드로 당선이 됐고 그걸 가장 잘할 사람으로 생각해서 이분을 뽑았는데 실제 이분이 하는 걸 보면 실제는 그게 아니구나 이런 생각이 많이 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진짜 말씀대로 부정평가 이유 중에 인사 관련된 게 25%로 가장 높게 맞습니다. 나오는군요. 그래서 네. 제가 볼 때는 대통령실 그리고 대통령 본인이 좀 바꾸셔야 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지지율이 다시 반등하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모든 이제 스포트라이트이 김건희 여사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가 있고 윤석열 대통령 인사 문제가 계속 논란이 되면서 국민들 인식 속에는 이게 좀 공정과 상식이 맞지 않는 행동을 하시는 거구나. 기대감이 클수록 반대로 그 부정적 평가도 높아지는 거예요. 저는 그 지지율에 일희일비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시는 부분, 그 부분을 바꾸셔야 된다고 저는 봐요. 이게 심각하게 보고 이 문제를 바꾸지 않으면 본인의 지지율이 더 떨어질 수 있다는 위기감을 반드시 가져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윤 대통령 지지율 관련해서 이렇게도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한번 보시죠. 윤 대통령 긍정평가가 지금 37%가 나왔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럼 40%대가 붕괴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 시점을 한번 보시죠. 박근혜 전 대통령이 40%대가 붕괴된 것은 취임하고 나서 1년 10개월여 만에, 문 전 대통령은 취임 2년 5개월여 만에,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 2개월 만입니다. 네. 박성규 위원은 어떻게 좀 분석하십니까? 그러니까 이번 그 취임 2개월 만이라는 의미도 있지만은요. 지난번 대선이 유례 없이 치열한 대선이어서 그야말로 반쪽이 났거든요. 예. 야당의 이재명 후보가 1,600만 표를 얻으면서 0.73% 표 차밖에 나지 않았던 것은
대략 뭐 한 목포시 정도의 인구 차이밖에 나지 않은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데드크로스 하는 것이 본인의 지지율 이하로 갔기 때문인데 추세를 보세요. 갤럽 같은 경우에 4주 연속 하락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대선 때는 일희일비하지 않는다는 의미가 오르기도 하고 내리기도 하기 때문에 네. 그게 일희일비하지 않는다는 건데 53% 고공을 2주 찍은 뒤에 내리 조금씩 하락하다가 이제 완전히 크로스가 난 거예요. 열심히 하겠다라고 대통령실이 얘기했는데 저게 지지율이 49%를 긍정하고 37%가 부정이었을 때 나올 얘기예요. 이게 그 대선 때 지지율 네, 정도밖에 네. 안 되지만 열심히 하겠다. 그런데 오차범위 밖에서 뒤집어진 상황에서 열심히 하겠다라는 말은 좀 아니해 보입니다. 예. 지금 이 상황은 굉장히 엄중히 받아들이는 그런 상황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대통령의 긍정평가 지지율이 30%대가 되면요. 네. 정책 수행에 대한 동력이 상당 부분 상실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공무원들도 잘 안 움직이기 시작한다는 게 30%대예요. 이게 물론 아직 30% 후반이라서 좀 그런데 이게 만약의 경우에 20%를 앞에 보잖아요. 그러면 정상적 국정 운영이 사실상 어려워지는 지지율입니다. 따라서 그렇게 물론 되지 않아야 되겠고 예. 윤 대통령이나 대통령실에서는 이제 두 달이고 많은 일들을 해나가는 과정에서 이제 학원 등록했는데 수능 성적 걱정하느냐. 예. 그 좀 여유를 갖고